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나라입니다. 오늘은 구성을 좀 달리 해보았습니다. 한꺼번에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야기나라 1부에서는 1969년 70년경 서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70년경 그 20살 무렵에 첫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 첫 번째 받았던 느낌은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말씨가 아주 음악적이란 거였습니다. 참 그 전에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갔더니만 그 시내버스를 탔는데 뒷좌석에 전부 다 그 담배 재떨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담배 재떨이도 달려 있었고, 물론 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담배를 뭐 마구 피워대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열차에도 다 그 좌석에 담배 재떨이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그게 참 좀 인상 깊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말씨가 음악적이고, 그 다음에 그 예의가 발랐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뭐, 제가 서울 가가지고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원체 그 예의가 바르고, 뭐 제가 싸울 준비가 돼 있어도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원체 예의 바르게 나오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의성 지방에 있을 때에, 대구도 그 당시에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관에를 극장을 가면은 앞에 그 머리가 뭐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세가 이제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고 이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앞에 머리 수그리라. 네, 이거는 순화된 표현이고 더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앞에 있던 사람이 우리는 늘상 듣던 말이니까 몸을 비켜준다든지 머리를 좀 낮춘다든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그래요. 죄송한 게 전혀 없는데 앞에 있는 그 키 크고 머리가 올라 있는 사람이 죄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싸울 때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고 이제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경상도 지방에도 말씨도 많이 순화되고 뭐 아빠라는 말도 합니다. 저는 아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우린 아빠라는 말을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 뭐 그쪽에도 아빠라고 그러고 김치라고 그러고 뭐 전부 다 표준말 쓰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서울화돼 버린 거죠. 그런 면이 어떤 면으로는 좀 고향 냄새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싸울 때 이제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딱 싸울 준비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쪽 분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화가 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쪽 분께서 무엇 하시면 또 저라고 그래요. 제가 화가 나지요. 정말 저는 그때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그렇게 예의 바르게 나와 버리니까 제가 오히려 화가 나기는커녕 다 용서해 주시고 싶고 그냥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싸움이 안 돼요. 정말 그런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대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에 또 친척들이 아닌 각 성씨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돌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의가 발라졌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빠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인상이 깊었던 건요. 저는 그 의생인데요.
우리 조금 나가면은 대도시에 그 대구만 해도 참 뭐 오빠야 오빠야 하면서 아주 애교 있게 오빠라고 자기 친오빠가 아니라도 나이가 많으면 오빠라고 그래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의성지방에서는 자기 친오빠 아니면은 사촌오빠 정도는 오빠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남의 오빠, 그러니까 타인의 오빠, 남의 오빠는 나이가 많아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한 번도 오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사촌들은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뭐 이종사촌, 외종사촌, 외종사촌도 있긴 있었지만은 저하고는 그렇게 교우할 만날 그런 이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빠라는 말을 서울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와서 저는 그때 20살 정도 먹었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아주 귀여운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저보고 오빠라고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아주 그 떡볶이 사주느라고 날마다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서울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 반면에 아주 사기치는 사람도 또 많았었죠. 사기라고 보다는 그 속에 먹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기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개월이 지날 무렵 서울역에 갔었는데 서울역에 갔더니만 어느 골목길에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갔더니만 수건에서 뭐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무 눈치를 보면서 온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만 그 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시계를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에 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주 고급 메이커였습니다. 유명 메이커 꺼냈는데 이것이 어디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싸게 팔 테니까 이거 남들 보면은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알면 안 된다고 남들 보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제 저하고 거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얼마냐고 물었더니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만원?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싸게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샀지요. 샀는데 조금 걸어가다가 보니까 시계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체 좋은 시계이기 때문에 손목에 차고서 일부러 자랑하려고 머리도 막 이렇게 쓰다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르칠 일도 없는데 왼쪽 손목을 막 들어 올리면서 막 가르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싶은 그 시계가 멎어가지고 가질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계 점포에 들어가가지고 시계가 이상하다. 왜 이거 시계가 안 간다.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좀 고쳐줄 수 없느냐 이래 물었더니만 그 시계 그 주인 아저씨가 들여다보더니만 저희는 우린 이런 시계는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고급 시계가 뭐 이런 데 고칠 수가 있나? 왜 그래 못 고치는 겁니까? 이래 물었더니만 우리 기술로 자기 기술로는 이걸 못 고친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속으로 이제 큰 횡재를 했다 싶어가지고 들고 다음 또 시계 점포에 갔더니만 뚜껑을 열어서 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보고 이제 사기당했다는 거죠. 그 안에 봤더니만 이 태엽하고 부소품 몇 개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 시계를 제가 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당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만 좋은 사람만 있는 곳 아니고 우리 그 지방 사람들이 사실 그 말은 터프하게 하지만은 속마음은 또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싸울 때 맨날 죽인다 살린다 하지만은 그때까지 죽인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 그 깍쟁이에 대한 관련된 유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31층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으니까 3일 빌딩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그 시골 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촌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촌놈이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3일 빌딩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서울 그 깍쟁이 오더니만 건달기가 있는 그 깍쟁이가 오더니만 딱 묻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누구 허락 받고 여기서 저 건물을 구경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골 그 촌 사람이 아니 왜 구경하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안 되지요. 허락을 받고 구경을 해야지. 이게 1층 보는데 1,000원입니다. 아니 당신 지금 몇 층까지 봤어요? 이러니까 시골 그 촌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쏘게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나 지금 10층 빼기 10층까지만 봤다. 응? 31층 중에 나 10층까지만 봤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당신 10,000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10,000원을 줬습니다. 서울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시골 사람이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참 서울 깍쟁이 똑똑하더니만 별 볼 일 없네. 헛똑똑이네. 사실은 내가 31층 봤으니까 31,000원 내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안 냈으니까 참 저는 헛똑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서울 그 사대문 얘기와 지역명의 유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특히 근데 공교로 북대문은 없지 않습니까? 예, 북대문이 없는 이유는 이때의 그 조선시대에 명칭을 붙였을 때의 그 음양 오행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 북대문은 북은 그 음양 오행의 기운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물의 기운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물은 원래 그 음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북대문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대문은 그 뒤에 이제 북대문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안 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서 숙청문이라고 했다가 숙정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숙정문이 북대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북악산 그러니까 청와대 부근에 있는가 봅니다. 북악산에 있는데 그 밑에 뚫린 터널이 바로 삼청터널이라고 합니다. 저도 삼청터널 밑으로는 이렇게 차로 이제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의 공식 명칭은 흥인문이라고 그러죠. 흥인문.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이제 인자가 들어가죠. 흥인. 인은 들어가는 것은 동은 인의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어질 인자고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은 공식은 서대문이고 돈의문,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남대문은 숭례문, 공식 명칭은 숭례문이고 우리가 공식 명칭은 숭례문이죠. 그러니까 남대문이고요. 예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인의예지. 예, 지는 이제 그 북대문.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음기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장마가 질철에는 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대문은 물의 기운이 강하니까 그 문을 닫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대신에 남대문은 불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남대문은 열어놓습니다. 활짝. 예. 그리고 이제 북대문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랬던 것도 같아요. 북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명이라든지 청이라든지 굉장히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운도 어떤 외침도 막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북대문은 그렇게 소중히 다루질 않았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동구, 강서구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강동, 강서, 강북, 강남 이것은 기준이 한강이 되는 겁니다. 한강 동쪽은 강동구가 되는 거고요. 남쪽은 강남구, 서쪽은 강서구, 북쪽은 강북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각 도의 지역명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원래 신라시대 서랍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따온 순수한 우리말이죠. 예, 서랍을 해서 따온 순수한 우리말이 이제 따와가지고 서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는 경성으로 부르기도 이랬는데, 상당히 옛적부터 서울이라고 이래 불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은 서울 경자입니다.
기는 부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 부근, 인근 부근의 지역을 가지고 경기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제주도는 제는 건널 제자입니다. 물을 건너다는 뜻이죠. 주는 고울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다 건너, 원래 그 제주도는 아주 옛날 옛적 그때는 이 바다가 육지하고 닿아 있을 때에 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와 이 한국이 분리됐고요. 그 전에 아주 옛날 까마득한 뭐 몇 만 년 전쯤 될까요? 그때는 연결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경상도 그러면 뭐 경주, 상주 이걸 합쳐서 경상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상주라는, 경주라는 이런 도시들이 볼품이 없는 도시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었죠. 전주와 나주도 마찬가지고요. 충청도, 충주와 청주도 그 당시에는 삼국시대라든지 뭐 이때쯤에는 아니면 고려시대 뭐 이때쯤에는 어마어마한 그 큰 도시로 돼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또 생각나는 대로 느끼며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먼저 가신 순국 선열들을 기렸으면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가유산 모든 것들을 올바로 지켜내기를 같이 힘썼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도 많이 구독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